공공 영역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비구니회 등은 특정 종교의 광화문 광장 성역화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등을 위한 조계종 집행부의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4부 대중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악산 봉정암과 강화 전등사, 북한산 봉성암이 불사기금을 쾌척했습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에 상진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상진 스님은 종단을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 내걸린 4만여 개의 오색연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명상 전용 공간인 전센터를 국내 대학 최초로 조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공공 영역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비구니회 등은 특정 종교의 광화문 광장 성역화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새롭게 조성된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의 연표석입니다. 김대건 천주교 신부 이름에 순교라고 명기됐습니다. 반면 국가와 불교 중흥을 위해 살다간 보우대사에는 보우처벌이라고 표기됐습니다. 서산, 사명대사 등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한 인재를 배출시킨 보우대사의 스님이란 단어조차 생략된 것입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엔 프란치스코 교황이 거행한 시복식을 알리는 바닥돌이 조성됐습니다. 6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특정 종교의 최근 역사로 아로 새겨진 겁니다. 시민들의 열린 공간인 이곳에 천주교의 근현대 한국 선교 역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서울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마련한 공공 영역, 광화문 특정 종교의 성역이 될 수 있는가란 주제로 열린 전문가 초청 특강. 비구니회는 서울시의 이 같은 사업 추진은 역사를 새로 재구성하는 일이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는 역사를 왜곡하고 공정한 역사관을 갖지 못하게 된 배경과 광화문 광장을 천주교 순례지로 만든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구니회는 서울시가 특정 종교의 설치물과 광화문 앞에 시복 표지판을 반드시 제거해서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과 공공 영역의 면모가 갖춰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와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는 서울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항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불교 단체들이 공공 영역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규탄하는 대열에 본격적으로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등이 서울시가 종교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교의 움직임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종교 편향 또한 우리가 청년불자로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알려서 이렇게 무분별한 성지가 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는데 저희 대불청이 그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종교에 치우친 공공행정이 시정될 때까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를 비롯한 불교 단체들의 강경 대응 활동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등을 위한 조계종 집행부의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4부 대중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악산 봉정암 4부 대중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1억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봉정암 주지 본엄 스님은 백담사와 오세암, 낙산사 주지 스님 등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기금을 쾌척하며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원만 회양을 발언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정멸보궁 봉정암을 비롯한 설악산 대중이 종단 불사에 적극 동참한 것은 너무나도 큰 힘이 된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자해보살로 불렸던 전 신흥사조실 설악 무산 스님을 기리며 어린 시절 봉정암에서 보낸 추억 등을 소재로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어 강화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지불 스님과 함께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3천만 원을, 구례 연곡사 주지 지원 스님은 500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산 봉성암 관송 스님도 신도들과 함께 진우 스님을 예방해 천년을 세우다 기금 700만 원을 전하며 원만 회양을 기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한 이들 4부대중에게 11곡 부처님이 세워지면 불교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전 청년사주지 상진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상진 스님은 종도와 불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종단을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전합니다. 그래서 1번 상진 스님의 28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상진 스님이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선거인단 163명 중 15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상진 스님은 95표를 얻었고 58표를 받은 성호 스님을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하나된 종도와 함께 종단 중흥을 이루겠다는 진심에 선거인단이 힘을 실어줬고 상진 스님은 제28대 총무원장이 됐습니다. 상진 스님은 종도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총무원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총무원을 이끌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앞에 공약했는 과정과 모든 것을 이끌어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진 스님은 지방분권 확립과 교육사업 확대, 승려복지 현실화, 종단 운영 자립화 등 6가지 공약으로 종단 운영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은 물론이고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먼저 각 교구 종무원장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태고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각 교구 종무원이 상당히 우리 종단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각 교구 종무원장 스님들하고 모든 것을 상의하고 총무원장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지만 교육불사와 포교, 전법, 총무원 이전 문제 등 새 총무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종단의 안정을 넘어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의전서열 2위에서 5위까지 내려간 위상을 어떻게 높일지도 과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일러주면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바라는 만큼 종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또 한국 태고종 모든 종도 여러분들께서는 제28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손합을 믿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같이 갈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오늘 제 바람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후보자 토론회 파행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총무원장 선거는 원만하게 치러졌습니다. 제28대 총무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27일부터입니다. 공심으로 발로 뛰며 종단 발전을 위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상진 스님. 제28대 총무원장에 당선되면서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겠다는 청사진에 종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 공생회가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이재민 돕기에 동참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성호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지진 피해 지원금 6,600여만 원을 회원 일동 명의로 전달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지구촌 공생회 사무처장 덕림 스님은 회원들의 십시일반 정성에 이자까지 모두 기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 달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구를 위해 긴급 모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 내걸린 4만여 개의 오색 연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서울 조계사는 주지 지연 스님을 비롯해 이승현 신도회장과 정문원 종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량 등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경례를 수놓은 연등의 가운데는 천년을 세우는 11곡 부처님이란 글귀의 종단 역점 사업 표어가 새겨졌는데 4부대중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조계사는 설명했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온 도량을 환하게 밝힌 오색 연등처럼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따뜻해진다는 교훈을 믿고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슬로건은 함께하면 행복해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누지 못했던 정을 나누고 고난과 역경,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와 CJ제일제당이 사찰 음식 대중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어제 서울 조계사 담소에서 도반-HC 대표이사 지연 스님과 김상익 CJ제일제당 식품 한국 총괄이 참석한 가운데 사찰 음식 시중 판매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도반-HC와 CJ제일제당은 스님들의 지도와 감리 아래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정통 사찰식 만두를 공동 개발하고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사찰식 만두 출시를 앞두게 됐습니다. 양사는 또 이를 통해 각종 가공식품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공동 마케팅을 통한 사업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사찰식 만두는 다음 달 1일부터 도반-HC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승소몰과 종로지점 승소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동국대학교가 명상 전용 공간인 선센터를 국내 대학 최초로 조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인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고 나아가 K-명상 대중화와 세계화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소식 현장을 권송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해화관 건물입니다. 지어진 지 6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 문제를 겪어온 해화관은 최근 4개월간의 그린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6층엔 명상을 활용한 체험 공간인 선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선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본 센터는 명상 전문 지도자의 현장 지도를 통해서 바르고 정확한 명상 체험을 함으로써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연구와 체험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선센터는 16평 규모로 둥그렇게 둘러앉는 좌선실과 싱잉볼 체험실 등 차별화된 공간을 갖췄습니다. 이목구 화두를 참고하면서 약 1분 정도 입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선 명상 전문 지도자의 현장 지도로 응용 명상 등 모두 7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명상 전용 방석과 명상의 효과를 높여줄 첨단 기계들도 눈길을 끕니다. 장비를 손가락에 끼우면 심박동 분석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고 두뇌를 감지하는 헤드밴드는 명상 상태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냥 대각전 법당만 있고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없었거든요. 선 명상을 했을 때 뇌의 변화가 되는 이런 기구를 좀 비치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명상 의자, 명상 방석을 해외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해 놨습니다. 선센터는 동국대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습니다. 여기엔 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 의지가 담겼는데 명상은 물론 한국의 불교 전통 문화를 경험하며 마음을 다스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 사업 이후에도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교내 많은 구성원들이 명상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고 나아가 전법과 포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합연구소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는 K명상을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고 본격적인 명상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경북 지역 유일한 대학병원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지역 의료의 중심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주호 신임 경주병원장은 유능한 의료진 초빙과 첨단 의료 장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비전 선포식을 갖고 도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1991년 개원한 동국대 경주병원은 경북 지역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날 취임식을 겸한 정주호 동국대 경주병원장은 급성기 질환 진료 중심 지역 거점 병원과 믿고 찾는 동국대 병원이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비전 선포식과 함께 지역 의료의 중심이 되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한 결의를 재차 다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동국대학교 병원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 교직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하는 병원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끝까지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관스님, 최성래 동국대 의료원장, 윤재용 동국대 총장과 이영경 와이즈 캠퍼스 총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교직원과 경북도 경주시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불리한 여건과 잇따른 감염병 사태 속에서 헌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펼친 동국대 경주병원을 격려하고 도약의 의지를 응원했습니다. 경주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도 지역민의 진료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운 병원장님의 취임과 함께 지역민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병원으로서의 결속을 다시 한번 다지고자 모이게 되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와 같은 암울한 전염병 시기에서도 저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우리 시민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파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비전 발표를 직접 진행한 정주호 경주병원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뇌졸중 집중치료실 개소를 시작으로 부인과 복강경 수술 전문센터, 호흡기 전문센터가 올해 내 경주병원에 조성돼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수원과 함께 한 번의 검사로 전신의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펫CT 도입 등 첨단의 의료 인프라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료의 중심 동국대 경주병원이 지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전남 여수불교 사업연합회 신임 회장에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여수불교 중흥에 혼신한 고 금성당 명선대종사의 뒤를 이어 회장직에 오른 연규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원융 화합을 제시하며 지역 불교 발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님의 종주종통을 진작시켜 종교가 사회를 선도하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지로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여수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여수 불교 사업연합회가 되도록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스님은 화엄사에서 덕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기획국장과 선본사 갓바위 부주지, 의왕 용화사 주지, 제17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부산 해동용궁사 초대주지를 역임했고 현재는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총무국장과 여수 향일암 주지, 제18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여수는 호곡불교의 고향이자 호남불교의 뿌리라면서 그 바탕에는 원적에 든 명선대종사님의 넓고 깊은 가르침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남해 천년고찰 용문사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인 남해 용문사 괴불탱을 9년 만에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4년 문화재 보존 처리 후 점안법회를 봉행한 뒤 처음 괴불탱을 공개한 이번 법석은 개묘년 윤달 생전예수제 회양의 의미를 살리고 용문사의 역사문화 전통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용문사 주지 승원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호국 사찰 역할을 했고 조선 숙종 때 수국사로 지정된 사찰 역사 등을 소개하며 시대에 맞는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용문사 괴불탱은 삼배 바탕의 석가 열애를 중심으로 문수 보현보살이 협시하는 삼존도 입상입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제주 지역 복지시설 정효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요양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정효원의 이 같은 성과는 BBS 제주불교방송과 함께 운영한 자비의 법당이 밑거름이 됐다고 합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시대의 선승 해국 스님이 어르신 복지를 위해 지난 2015년 개원한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산하 노인요양시설 정효원. 정효원이 개원한 지 8년 만에 전국의 노양요양시설 가운데 최우수 노인요양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전국 4,400여 개 장기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평가에서 정효원은 전국에서 1위, 전국 13위에 올라 전국 최상위권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대종사 우리 해국 큰 스님께서 그 원력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 부모님처럼 정말로 진실되게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효원은 2020년 민간 요양시설로는 처음으로 치매 전담실을 마련해 제주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선두주자로 활도듬했습니다. 정효원이 최고 수준의 노인 전문 요양시설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보살행에 앞서온 직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내 부모님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잘 모시고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이 정말 일심동체가 됐다는 것을 부처님 사상으로 잘 어른들을 모셨다는 그런 데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BBS 제주불교 방송 주관으로 마련된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자비의 법당은 정효원 소속 어르신들에게 코로나19 이후 삶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BBS 불교 방송에서 저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비의 법당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이제 보호자님께서 심리치유, 어르신들을 위해서 심리치유 재능 기부를 해주시면서 싱잉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평가에서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생을 부처님 품 안에서 회양하게 한다라는 목표로 어르신 복지를 이끌어온 정효원. 어르신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전국 최고의 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이상으로 4월 19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